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신고 설명회를 맡은 김서윤 선생님입니다. 저희 수학과 담당하고 있고요. 일단 제 이력은 이렇게 되고, 저희가 이제, 반학기를 지나보셨으면 알겠지만 수학 부분 자체가 아이들이 부담감도 많고 실제로 입시 자체에서도 중요도를 되게 많이 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내신의 향상을 목적으로 얘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 수능 이야기는 조금 넘겨두고 내신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신고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 수학의 부분이 되게 크고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경신고는 과학 중심, 수학 중심 학교죠. 그래서 일단 수학을 잘하고 자신 있는 친구들이 많고 일단 커리큘럼 속에서도 1학년에서는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신고는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수학 1 그리고 1학기 때는 확률과 통계가 3단위 보통 확률과 통계를 1년 동안 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2학년 때는 한 학기 동안 확률과 통계를 진행하고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기하를 또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수원, 수투, 확통, 기하 4과목에 대한 수학 과목을 다 진행한다라고 보여져요. 그 말 뜻은 학교 선생님들 인지 속에서도 수학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 학교니까 그 친구들 조금 더 이제 밀어주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경신고를 이제 학교 다니는 과정 속에 수학을 잘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힘이 될 수 있는 학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이 입시 자체에서 수능 수학의 되게 중요도는 어머님들이 당연히 아실 거라고 믿고 경신고에서는 어느 정도 내신 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모의고사 수학 등급은 사실 걱정이 크게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등급선 이상을 맞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내신 수학의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게 일단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경신고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객관식이 20문항이 나왔고요. 단답형 문항이 2문항 나왔습니다.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보통 이제 조금 어려웠던 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식 중에 킬러 문항이 한 3개에서 4개, 5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좀 이번 시험은 쉬웠다라고 하면 킬러 문항의 수가 조금 줄어드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고 항상 여기 제가 단답형이라고 썼는데 우리는 서술형 주관식 이 10점짜리가 항상 2문제씩 나와요. 이거는 다음 학기 그리고 내년 제가 지금 이제 고2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고2에서도 동일하게 서술형 2문제 10점짜리가 항상 2개씩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서술형 20점에 대한 구성은 2문제가 다 쉬운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올해 특이하게 2문제가 다 만만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둘 중 한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높고 그래서 뭐 그 학생들 사이의 이야기는 우리 학교는 90점이 만점인 학교야 라고 얘기했던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서술형 문항을 봤을 때 만약에 조금 문제가 쉬운 것 같다라고 하면 도전을 해야겠지만 보통 많은 친구들이 이제 1등급을 도전하더라도 너무 서술형 10점짜리가 너무 어렵다면 사실 버리고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실제로 그 10점짜리에 1점조차도 아무도 못 받은 시험지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10점 모든 전교생이 다 0점을 받은 시험도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객관식 4문제 내에서 등급이 다 변별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극도로 어려운 문제가 뒤쪽에 많이 몰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경신고는 패턴이 바뀌는 학교가 전혀 아니에요. 어머님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훑어보시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이 다 시험 형태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2학년을 넘어서도 패턴이 전혀 바뀌지 않는 학교이기 때문에 앞에 객관식 한 20문제 중 한 16문제는 보통 센 정도 수준의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정도의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다 맞추는 게 일단 1단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다 맞추면 일단 거의 3등급 선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한 4문제 정도를 더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들어갈 텐데
그 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더 맞게 되면 좀 2등급, 그리고 서술형 배점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술형 점수와 한 문제 더 맞으면 한 2등급 정도 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 틀리면 1, 2등급 선에 걸리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떤 문제를 틀리고 서술형 문제를 어떻게 배점 받았냐에 따라서 보통 1등급 선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 맞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수학 중심, 과학 중심 학교이기 때문에 이 1, 2, 3등급의 친구들의 점수가 확 몰려 있어요. 그 말 뜻은 다른 한편으로 지금 조금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다시 이제 기말 때 좀 독보적으로 잘 보면 실제로 저희 반에 지금 위에서 수업하는 친구들 중에 3등급 중간에 맞았는데 기말에 좀 독보적으로 좀 잘 봐서 합산이 1등급이 나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기출문제들에 비해서 지금 1학기 중간고사는 서술형의 난이도가 좀 낮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매 시험마다 조금 변동성이 있고, 작년에도 이제 기말고사 서술형 2번 문제가 전원 0점이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기말고사를 조금 더 저희가 열심히 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왜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서 네, 이걸로 여기서 뭐가 있어? 네. 네, 아이고. 네. 근데 이번 시험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몇 친구들에게는 좀 쉬웠을 수도 있는 게, 경신고가 항상 내신형 고난도 문제를 출제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범위가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고난도 기출문제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사실 계속 반복되고 친구들이 그걸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은 채로 내신을 들어가는 경우에서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막 정말 참신한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도 있을 텐데, 경신고는 이미 기출됐던 소재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학교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여기 17번이나 뒤쪽에 있는 여기 제가 19번 문제를 19번 문제도 기출이 됐었는데, 19번 문제,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의 대칭축을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항 같은 경우는 모든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하는 학교에서 반드시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수학을 한다, 내가 경신고에서 등급을 좀 잘 받겠다라고 한 친구들은 분명히 연습했었던 문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18번 형태처럼 이 문제가 좀 새롭다라고 생각했을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얘는 우리가 이제 고차식을 연산할 때 기본적으로 복소수로 연산을 자유자재로 했던 소재지만 미지수가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합쳐진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18번 문제 같은 형태를 도전해서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거냐면 식에 대한 길이,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한 그 길이를 겁을 먹지 않기 위해 이 시험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좀 심화적인 내용들을 다룬다면 사실 겁을 조금 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신고 같은 경우는 계속 어려운 내용, 그리고 합쳐져서 좀 심화된 기출문제들을 같이 한번 보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2학년 기출도 마찬가지로 봐보면 그 그림 자체가 강남권 기출에선 자주 나오는 그래프가 이번에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려운 내용을 공부해서 좋은 등급을 받겠다라고 하면 뭐 참신한 문제를 어떻게 공부한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미리 접하면 사실 경신고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등급을 좋게 받았던 선배들 같은 경우는 미리 심화된 내용의 소재를 학습하고 그 소재의 내용이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문제풀이를 미리 연습해 놓는 과정이 꼭 들어가야지 실제로 시험 시간에 제대로 된 점수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시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내신 대비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지 경신고에서 계속
내신 이제 상승 곡선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내신 난이도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연산부터 중요합니다. 보통 연산은 당연히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연산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줄여내야지 실제 시험을 운영을 잘해서 좋은 점수를 받느냐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연산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도형 파트죠. 도형의 방정식이 들어가는 파트인데, 이때 그냥 노가다성 연산을 푸는 게 아니라 도형의 성질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서 문제풀이의 그 길이를 되게 줄여놔야지, 실제로 1번부터 17번까지 줄여놔야지 이제 뒤에 있는 어려운 변별력 문제 한 3-4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 연산부터 제대로 된 방식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신고 같이 이제 심화 문제가 명확하게 나오는 학교는 모의고사 기출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강남권 기출 문제들을 좀 접함으로써 미리 심화 문제에 대한 좀 면역력을 좀 갖춰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에 대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 항상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간혹 매 시험마다 긴 문항이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수학적인 독해력, 그러니까 긴 문장 속에서 조건을 찾아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2학년을 생각해보면 올해 2학년은 확률과 통계 기출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은 남학생들이 긴 문제풀이를 접근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그 확통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이 일반 교과 과목인데 그 문제의 길이가 되게 긴 문항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먼 미래까지 같이 생각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긴 문제풀이, 모의고사형 문제풀이도 같이 함께 진행해야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학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런 훈련들을 할 수 있냐 하면은,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수학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문제집을 정말 많이 풀더라고요. 어떤 새로운 신규생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이전에 어떻게 그러니까 공부를 했어? 라고 보니까 센도 풀고요, RPM도 풀고요, 저기나 마플 시너지도 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형태의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었을 때 등급이 나오는 학교냐? 라고 하면 이 경신고는 아니에요. 왜? 새로운 문제를, 심화 문제를 제대로 꼼꼼하게 못 풀던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걸 계속 점검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번부터 17번, 그러니까 누구나 맞는 4등급선 문제만 계속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심화 문제를 풀고, 보통 한 번 풀어서 되는 문제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옆에서 직접 오답 노트를 제대로 챙겨주고 풀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들어가야지 실제로 좋은 이제 결과로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오답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학생들이 수학을 아무리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연산을 되게 잘해요. 그렇다 보니까 연산을 이제 암산으로 해서 한 번에 끝내는 문제는 좋아하지만 모의고사형으로 스텝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문제를 푸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형 문제, 다단계 문제들 같은 경우도 계속 접근을 해가지고 풀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진행을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잠시. 네. 저는 좀 작년보다는 쉬운데 지금 인원수가 좀 늘어났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40-50명이 늘어난 형태이기 때문에 상위권 친구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그만큼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은 작년과 비슷하게 1개, 2개, 3개 이렇게 분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 사람부터 1개 정도 선까지 1등급 네, 이 정도로 펼쳐질 것 같아요. 원래 경신고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네. 인원수랑 상관없이. 인원수와 사실 예년에 비해서 조금은 그냥 비슷했었는데 그 뒤에 심화 문제들이 조금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기말 때는 원래 선생님들이 내시는 그 패턴이 있잖아요. 아마 기말은 아이들 체감상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범위상은 더 어렵죠. 네, 범위상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 체감이 더 올라갈 거고, 원래 그 뒷파트를 이제 그 선생님이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계속 똑같잖아요. 그 뒷파트 어렵게 내시는 걸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아마 그 뒷파트가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마 경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쉬운 파트도 어렵게 내고 어려운 파트는
더 어렵게는 안 내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느끼기에 좀 어렵다라고 느낄 거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개 틀린 친구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년이랑 비슷하게 한 개 틀리면 1 왔다 갔다 이 정도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